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샌디에고 구단이 송성문 선수와 공식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송성문 선수의 계약 소식과 함께 키움의 포스팅비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디에고는 오늘 송성문과의 계약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송성문 선수의 계약 소식이 먼저 들려왔지만 메디컬 테스트와 기타 행정 작업을 거친 끝에 오늘에서야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 송성문의 계약 조건은 보장 계약 기준으로 했을 때는 4년에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약 222억 원에 달하는 계약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송성문은 계약금 100만 달러와 함께 2026년 250만 달러, 2027년 300만 달러, 2028년에는 35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2029년에는 400만 달러 규모의 선수 옵션이, 그리고 2030년에는 바이아웃 100만 달러가 포함된 700만 달러 상호 옵션이 추가로 들어갔는데요. 네, 사실상 3+1+1 형태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송성문 선수는 새 시즌을 샌디에고에서 뛴 이후에 4년차 계약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옵트아웃이라고 하죠. 상호 옵션은 보통은 실행되지 않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4년에 1,500만 달러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신인왕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시즌 연봉이 100만 달러 오르게 되고요. MVP 투표 5위 이내에 들게 되면 남은 계약 기간 매년 100만 달러씩을 추가하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샌디에고의 AJ 프렐러 사장 계약 발표 이후에 송성문 선수를 두고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이며 팀의 다양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샌디에고는 송성문을 꾸준히 봐온 팀이고 지난 두 시즌 동안 기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고 극찬까지 했는데요. 사실 송성문 선수는 2023년까지는 1군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선수였습니다만 지난해와 올해 한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 중 하나로 거듭나면서 메이저리그 무대까지 밟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송성문의 예상 포지션은 현재로서는 2루가 유력합니다. 기존 1루수 루이스 아라에즈가 FA 자격을 얻어서 나간 그 자리에 제이크 크로네너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크로네너스의 그 빈자리를 송성문 선수가 채우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송성문 선수는 최근 키움에서는 주로 3루수를 맡긴 했습니다만 프로 데뷔 초창기에는 2루가 주 포지션이었죠. 유격수를 제외한 모든 내야 포지션 경험이 있는 송성문 선수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주전 3루수, 마차도의 휴식일에는 부분적으로 3루수로도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고 송성문이 내년 주전 자리를 확보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송성문의 계약 규모 4년 1,500만 달러, 222억 원은 KBO 리그 기준으로 했을 땐 엄청 큰 돈이긴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연봉 기준으로는 유틸리티나 플래툰 선수들이 받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약 스프링 캠프에서 부진하다면 백업으로, 심하면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캠프에서부터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송성문 선수의 또 다른 경쟁자로는 바타 내야 자원 윌 와그너를 꼽을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과거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와 계약했을 때 비교했으면 훨씬 주전 경쟁이 또 수월하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송성문까지 미국 진출에 성공하면서 키움은 6번째 메이저리거를 배출하게 됐습니다. 앞서 강정호와 박병호, 김하성, 이정우, 김혜성이 이은 쾌거인데요.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 선수를 영입한 메이저리그 구단은 원소속 구단의 이적료, 그러니까 포스팅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송성문의 이적으로 키움이 받을 수 있는 포스팅비는 일단 보장금액 4년에 1,500만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규정에 따라서 전체 보장금액이 2,500만 달러 이하이면 계약 규모의 20%를 줘야 됩니다. 따라서 송성문 선수의 이적료는 1,500만 달러의 20%인 300만 달러가 되는 거죠. 300만 달러는 현재 환율 기준으로 44억 원에 해당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키움의 올 시즌 상위 40인 연봉 총액이 약 44억 원 가량이었으니까 송성문 선수의 이적료로만 올해 쓴 연봉 전부를 키움은 회수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앞서 키움은 강정호 선수를 피츠버그로 보내면서 이적료 약 500만 달러를 받았고요. 박병호가 미네소타로 가면서 1,285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후 포스팅 시스템 규약 개정이 일어났고 이적료 최고액 입찰 구단이 선수와 단독 협상을 했던 과거와 달리 계약 총액을 기준으로 이적료가 책정되는 현행 방식으로 또 변하게 됐어요. 네, 그 첫 번째 사례가 김하성 선수였는데요. 김하성 선수는 4년에 2,800만 달러 계약을 샌디에고와 맺으면서 약
552만 달러의 이적료를 키움에게 안겼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와 6년에 1억 1,300만 달러 초대형 계약을 맺었었죠. 이정우 선수의 이적료는 4년차 계약이 끝난 후 옵트아웃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 옵트아웃을 하게 되면 이정우 선수의 이적료는 1,267만 달러가 되고요. 6년을 모두 채우면 1,882만 달러가 됩니다. 다저스와 계약한 김혜성 선수의 이적료는 250만 달러 가량이니까 여기에 송성문 선수의 몫인 300만 달러까지 더한다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키움은 최소 4,50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했을 때는 670억 원 가량을 이적료로 벌어들인 셈이에요. 키움은 모기업의 지원 없이 운영되는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이름과 비슷하게 선수를 잘 키워서 이적료를 통해 구단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KBO 리그 유일의 수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송성문 선수는 계약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면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미국에 갈 거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었겠느냐 라면서 나도 상상하지 못했고 계약 내용에 만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력하고 인내하니 이런 좋은 날이 온다면서 나 같은 선수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키움 후배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됐으면 한다는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송성문 선수가 샌디에고 동료 중에서 가장 빨리 보고 싶은 선수로는 어렸을 때부터 경기를 봐왔다던 마차도를 일단 꼽았습니다. 가장 대결을 하고 싶은 투수로는 올 시즌 내셔널리그 쌍영상을 받은 폴 스킨스를 꼽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정말 잘 던지더라 라면서 어떤 공을 던질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데뷔도 하지 않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라면서 겸손한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송성문 선수가 당분간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통해서 몸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송성문 선수도 김하성이 그랬듯이 이 샌디에고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송성문 선수의 계약 소식과 함께 키움이 포스팅비로 얼마를 벌었는지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이 송성문 선수의 계약을 보고 드신 생각들 댓글 통해서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현우의 MLBTV는 비시즌 동안 매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독서 모임 커뮤니티인 트레바리에서 두 번째 북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야구가 없는 겨울, 함께 야구 얘기를 나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을 통해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